저 차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어카를 끌던 고물상 할머니의 혼잣말을 들은 정비공들은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여기는 고물상이 아니에요. 얼른 가세요. 일주일째 고장으로 골치 아팠던 벤츠를 박정숙은 단 5분 만에 고쳐냈습니다.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정비센터 마이스터 클래스 정문 앞에 한중그룹 최한중 회장의 벤츠 S클래스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원인 모를 엔진 부조로 꼼짝도 하지 않는 차량 주위에는 본사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연일 스캔 장비만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고무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던 박정숙이 엔진룸에서 새어나오는 특정 주파수의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박정숙은 리어카를 멈추고 정비소 안쪽을 매섭게 응시했습니다. 에이구 이 소리 봐라. 엔진이 아파서 우는 소리네. 박정숙은 한참을 서서 귀를 기울이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공기 흡입구 가변 플랩에 엔진 커버 파편이 끼었구먼. 그래서 숨을 못 쉬고 있잖아. 그 말을 들은 막내 정비공이 고개를 획 돌려 박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남루한 옷차림과 녹슨 리어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할머니, 여기 아무데나 말 붙일 때 아니에요. 여기 차 한 대가 얼만데 고물소리 하세요? 막내 정비공은 손을 내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긴 대한민국 최고 정비소예요. 동네 카센터도 아니고요. 고물 주우시려면 얼른 다른 데 가세요. 그러더니 박정숙의 어깨를 툭 밀며 말했습니다. 자, 비키세요. 손님들 보잖아요. 야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소란을 목격한 최한중 회장이 정비팀의 무능에 분노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최한중은 박정숙이 들고 있는 낡은 렌치의 마모 상태를 보고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 렌치는 수십 년간 현장에서 굴러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최한중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어른한테 그런 말투가 어디 있어요. 막내 정비공이 당황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요. 최한중은 박정숙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을 리가 있나? 박정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공기 흡입구 가변 플랩에 엔진 커버 조각이 끼었어요. 그래서 엔진이 떨고 숨이 막혀서 시동이 불안한 거예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그걸 보셨다고요? 최한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눈으로만 본 게 아니에요. 이런 소리는 귀로 들어야 알지. 박정숙은 리어카에서 녹슨 드라이버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로 빼면 됩니다. 주변 정비공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말도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최신 장비 다 돌려도 못 찾은 건데요. 저건 그냥 운 아니면 헛소리죠. 키득거리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저런 고물상 할머니가 뭘 안다고요. 이 차가 벤츠 S클래스입니다. 장난감이 아니에요. 최한중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엔진과 박정숙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왜요? 정말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해보면 알죠. 만약 안 되면요? 그럼 그냥 욕 한 번 더 먹고 가면 그만이에요. 박정숙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한중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정비 규정상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정숙은 아무 말 없이 엔진 앞에 섰습니다. 허리춤에서 녹슨 드라이버를 꺼내 엔진 깊숙한 배선 사이를 한치의 오차 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숙련된 손놀림으로 드라이버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박정숙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손 좀 봐. 저건 망설임이 없는데? 엔진 구조를 다 외운 사람 같아. 정확히 5분 후 박정숙이 손가락 마디만 한 플라스틱 파편을 낚아채 바닥에 던졌습니다. 딸그락 소리와 함께 파편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게 뭐야? 불규칙하던 엔진 소리가 즉각 정숙한 베이스 음으로 변했습니다. 완벽한 회전 질감을 회복한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막내 정비공이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엔진 소리 달라졌어. 진짜 고쳐졌네요. 다른 정비공이 계기판을 확인하며 소리쳤습니다. 수치 정상입니다. 경고등 꺼졌어요. 경악한 정비공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사이 박정숙은 손을 털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한중이 급히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사례입니다. 받아주세요. 필요 없어요. 아니, 이 정도 실력이면... 됐어요. 박정숙은 단호하게 손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갈게요. 박정숙이 리어카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최한중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성함이라도 아니 연락처라도. 하지만 박정숙은 대답하지 않고 리어카를 끌며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최한중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수행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뒷모습이라도 찍어도. 네, 회장님. 그날 밤 최한중은 서재에서 그룹 정보망을 총동원해 박정숙을 수소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책상 위에는 국가기밀문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정숙, 70년대 엔진 국산화의 주역. 최한중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술 유출 누명을 쓰고 스스로 기록을 지운 채 사라졌다고. 최한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후 최한중은 도시 변두리 고물상을 찾아갔습니다. 박정숙은 고물 더미 사이에서 쇠붙이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최한중이 명품 선물 상자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박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당신이네. 그날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도 같이. 박정숙은 선물 상자를 받아들더니 아무 망설임 없이 고물 더미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짓 말아요. 할머니, 한중그룹이라고 했죠? 박정숙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 아버지 한철수. 최한중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만 그 사람이랑 엮인 순간부터 당신이랑 할 말은 없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셔야. 말 안 해요. 박정숙이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하고는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최한중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박정숙은 고물상 안쪽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최한중은 다시 서재에 앉아 아버지와 박정숙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성 모터스 소속의 용역들이 법원 집행관을 대동해 박정숙의 고물상 앞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서서 압류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박정숙 씨,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강제 압류 집행입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박정숙이 당황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빚이 있다고 그래요? 난 임대료 밀린 적도 없어요.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서류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미납 임대료 3천만 원. 오늘부로 집행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박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평생 남의 돈 떼먹고 산 적 없어요.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집행 계속 진행하세요. 집행관의 말이 떨어지자 용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역들이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닥치는 대로 물건들을 트럭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숙이 말리려 했지만 용역들은 그녀를 밀어내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거 나요. 그건 내 손으로 하나하나 모은 거예요. 비켜요, 할머니. 밀지 마요. 그건 고물 아니에요. 내 인생이에요. 박정숙이 울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지만 트럭 문은 거칠게 닫혔습니다. 그 시각 대학에서 연구 중이던 이지훈에게도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지훈 씨, 산학협력 프로젝트 데이터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뭘 유출했다는 거예요? 전 제 연구밖에 한 게 없어요. 말은 조사실에서 하시죠. 경찰이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오해예요. 아무것도 훔친 적 없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경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노트북과 연구자료 전부 압수합니다. 그건 제 인생이에요. 지훈이 붙잡으려 했지만 경찰은 노트북을 낚아채 들었습니다. 저 자료 없으면 연구 다 망가져요. 그러나 문은 그대로 닫혔습니다. 박정숙은 손자의 체포 소식을 듣고 곧바로 한중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선 박정숙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최 회장, 박정숙이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최한중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여긴 어떻게? 지금 제 손자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박정숙의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감옥에 있어요. 박정숙이 책상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애가 경찰서에 끌려갔다고요. 최한중이 급히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바로 알아봐요. 잠시 후 비서가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성 모터스 쪽에서 고소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역시 최한중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쪽에서 노골적으로 움직이네요. 회장님, 박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에요. 박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중그룹이 20년 동안 못 풀었다는 연소 효율 문제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최한중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손자부터 꺼내주세요. 박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이 더러운 싸움에 휘말리게 하면 안 돼요. 최한중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팀 연결해. 네, 회장님. 지금 당장 변호인 선임하고 최고 인력 투입해. 알겠습니다. 다음 날 박정숙은 한중그룹 산하비밀연구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최첨단 컴퓨터와 각종 분석 장비로 가득한 연구소에서 박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네. 연구소 소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저건 눈만 어지럽혀요. 박정숙이 컴퓨터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어떤 장비가 필요하십니까? 큰 제도판, 연필, 그리고 손으로 재는 측정기. 연구소 안이 술렁였습니다.
요즘 누가 저런 걸 써요? 저분 진짜 괜찮은 거 맞아? 그들의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박정숙은 묵묵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시각 강성 모터스의 김 실장은 청소업체 직원으로 위장의 연구소에 잠입했습니다. 박정숙이 폐기한 초안도면 조각들을 휴지통에서 하나하나 수거했습니다. 그래, 이거지. 김 실장이 낮게 웃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사장님, 자료 확보했습니다. 잘했어. 오창석의 목소리가 흡족했습니다. 한중그룹도 이제 끝이야. 연구소에서 박정숙은 밤늦도록 제도판 앞에 앉아 설계도를 그려나갔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은 그녀의 아날로그 방식을 무시하며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할머니, 한 연구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는 손으로 계산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 쓰세요. 박정숙은 아무 말 없이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숫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값이야. 네. 공기 흐름 바뀌는 지점. 연구원이 컴퓨터로 확인하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맞네요. 완벽하게 맞아요.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정숙은 그날 밤 자신의 설계도가 누군가에게 넘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도면 곳곳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결국 엔진을 망가뜨리는 숫자들을 조용히 끼워 넣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있던 지우는 박정숙이 몰래 넣어준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노트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야. 그는 숨겨진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진짜 설계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암호야. 강성 모터스의 신차 발표회 당일 오창석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박정숙의 설계를 그대로 복제한 엔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창석이 천천히 관객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겁니다. 관객석에서 기대 섞인 박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이 신형 엔진은 오창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중그룹이 불법으로 훔치려 했던 우리 강성 모터스의 독자 기술입니다. 순간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성 모터스 만세. 역시 기술력은 강성이야. 오창석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중그룹 쇼케이스 현장에는 경찰과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한중그룹 행사장 맞습니까? 수사관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박정숙 씨.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술 유출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박정숙이 크게 눈을 떴습니다. 내가 무슨 기술을 유출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말이 돼요? 박정숙이 손을 내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난 내 기술밖에 쓴 적 없어요. 누구 걸 훔쳤다는 거예요? 그때 무대 뒤에서 정 박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강성 모터스의 기술 고문으로 전향한 박정숙의 옛 제자였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정 박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의 설계는 그가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발표한 논문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표절이라고? 진짜야? 당신이... 박정숙이 정 박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감히 그런 말을 해? 선생님, 정 박사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늙어서 기억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정신이 나간 건가요? 주변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내 제자였다는 게 내 평생 제일 큰 실수였구나. 박정숙은 연행되기 직전 무대 위 엔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연료 공급 밸브를 특정 각도로 고정했습니다.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수사관들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짜는 박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에요. 그 순간 갑자기 장내 대형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강성 모터스 발표회 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화면이 바뀌어? 저기 연기 나오는 거 아니야? 한 관객이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강성 모터스 발표회장에서 오창석이 가동한 엔진이 하얀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러지? 시연용 아니었어? 연기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오창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연기가 나? 어서 꺼. 오창석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꺼버려. 기술진들이 우왕좌왕하며 조작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 박사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원격 제어 장치를 눌렀습니다. 왜 안 돼?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분명 설계대로 했는데. 그는 계기판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왜 안 되는 거야? 쾅! 마침내 강성 모터스의 시연 차량 엔진이 폭발하며 검은 연기가 발표회장을 뒤덮었습니다. 으악! 불이야! 살려줘! 관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몰려갔습니다. 한중그룹 행사장에서도 정 박사가 심어둔 EMP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모든 디지털 조명과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정전이야. 앞이 안 보여. 어서 나가. 행사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박정숙이 무대 옆에 수동 크랭크를 힘껏 돌렸습니다. 이건 한중그룹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시동이 걸렸습니다. 동시에 비상 조명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불이 들어왔어. 엔진이 돌아가. 관객들이 놀라 외쳤습니다. 박정숙은 EMP 영향권 받기, 아날로그 기계식 제어 시스템으로 엔진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컴퓨터 없어도 돼요. 박정숙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기계는 사람이 다뤄야 해요. 전문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이게 진짜 기술이야. 그때 강민우 변호사가 무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시만요.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영상 속 오창석은 지훈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말 안 하면 할머니도 너도 끝이야. 관객석이 술렁였습니다. 협박이잖아. 저게 뭐야? 저건 조작이야. 정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가짜 영상입니다. 그러나 경찰들이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 박사는 뒤돌아 도망치려 했습니다. 비켜. 하지만 최한중의 경호팀이 길을 막았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경호원이 정 박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정숙은 시동이 걸린 엔진 위에 물컵을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물은 한 방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게 가능해? 이런 엔진은 처음이야.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경찰이 오창석과 정 박사를 긴급 체포하자 박정숙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엔진 점검 도구를 챙겼습니다. 그 순간 김 실장이 체포 직전 몰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끝이야, 박정숙. 그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고물상부터 불태워주지.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급보를 받은 박정숙은 지훈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주황색 불길이 고물상 전체를 휘감고 있었고 소방차들이 물줄기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박정숙이 멍하니 불길을 바라봤습니다. 내 고물상인데, 내 집인데, 할머니 위험해요. 지훈이 박정숙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불길이 너무 커요. 지금 들어가면 큰일 나요. 나라. 박정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에 있어. 뭐가요? 할아버지 물건이. 박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평생 숨처럼 안고 살던 게 안에 있어. 할머니, 소방관들이. 비켜. 박정숙이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불길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이를 악물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검은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박정숙은 남편의 설계개짝을 찾아 헤맸습니다. 여보, 어디 숨겨놨다고 했지. 박정숙이 연기에 기침하며 벽을 더듬었습니다. 할머니, 숨 막혀요. 조금만 더. 그때, 여기 있다. 박정숙이 불에 그을린 나무 개짝을 발견하고 두 손을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거야. 내가 지켰어. 지훈이 급히 달려와 괴짝을 함께 들었습니다. 할머니, 나가요. 지금 당장.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을 때 온몸은 검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지훈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응, 아직은. 박정숙이 괴짝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강민우 변호사가 화재 현장을 둘러보던 중 바닥에서 반짝이는 금속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강민우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불에 타기엔 너무 멀쩡한데요? 그가 파편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뭔가요? 소방관이 파편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이건 그냥 고물은 아닙니다. 그럼요. 원격 방화장치 일부 같네요. 강민우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역시 그는 파편을 뒤집어 제조사 표시를 확인했습니다. 강성 모터스 특수 부품이군요. 강민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파편을 조심스럽게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박정숙은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며 무너진 고물상 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때 지하실 벽면 한쪽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훈아. 네. 저기 벽 좀 봐라. 지훈이 손전등을 비추자 벽 틈새에서 작은 금속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꺼내며 물었습니다. 박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숨겨둔 거야. 뭔데요? 상온 초전도 합금. 박정숙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묘하게 빛나는 작은 금속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걸 쓰면 박정숙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전기차가 지금보다 10배는 더 멀리 가.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그래. 하지만 곧 박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야. 왜요? 이걸 알면 세상 사람들이 가만 안 있어. 박정숙은 곧바로 최한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지금 당장 오세요. 박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잠시 후 최한중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가 금속 샘플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작은 게 세상을 바꿀 물건이에요. 박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숨겨온 거고. 최한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밖에 있으면 안 되겠군요. 맞아요. 박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받아야 해요. 최한중은 즉시 지시했습니다.
국가기밀시설로 이동합니다. 경호 2배로 붙이고요. 한편 강민우 변호사는 과거 박정숙이 누명을 썼던 사건 기록을 다시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군. 그가 낡은 문서를 펼쳤습니다. 진범은 강민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창석의 아버지였어. 지우는 연구소에서 합금 샘플을 분석하다가 멈칫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 설계에 지훈이 숨을 삼켰습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응, 진동이에요. 그래. 박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기계는 숫자보다 소리로 말해. 연구소에서 박정숙은 젊은 박사들 앞에 섰습니다. 다들 망치 잡아봐요. 지금요? 지금 박정숙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머리로만 알면 아무 소용 없어요. 손에 물집이 잡혀야 기계가 보여요. 젊은 연구원들이 서툰 손으로 망치를 들었습니다. 최한중은 이 모습을 지켜보다 결심했습니다. 이분 이름으로 연구소를 만듭니다. 정숙기술연구소. 임명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과분해요. 박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그냥 기계가 좋았을 뿐이에요. 그 시각 김 실장은 해외 공항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박정숙 위치다. 좌표 정확해. 돈은 약속한 대로 보내. 전화를 끄는 김 실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박정숙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숨이 자주 가빴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연구소 지하 깊은 곳에 기계식 금고를 만들었습니다. 지훈아, 네 할머니, 이 안에 다 들어있어. 뭐가요? 합금 배합표. 박정숙이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건 내가 지켜야 해.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박정숙은 거칠게 기침을 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할머니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한 달 후 열린 국제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박정숙이 복원한 초전도 엔진을 장착한 시제차가 무대 중앙에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몰려든 가운데 시제차는 단 1회 충전으로 대륙 횡단에 성공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사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말도 안 돼. 독일 자동차 회사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대륙을 건넜다고요? 이건 혁명이에요. 미국 기업 임원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기술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박정숙 박사님, 기술 이전 계획은요? 독점입니까? 전 세계 유수의 자동차 브랜드 경영진들이 박정숙 앞에 줄을 서며 말했습니다. 저희와 손잡아 주십시오. 조건은 전부 맞추겠습니다. 그날 하루 만에 한중그룹의 주가는 치솟았고 업계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박정숙이 엑스포 메인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4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담긴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박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 이야기를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40년 전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정숙이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오창호, 정명석, 김철수, 이름이 하나씩 울려 퍼질 때마다 객석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제 인생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순간 법원에서 온 서기관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지훈 씨에 대한 모든 혐의는 서기관이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무죄입니다. 순간 행사장이 폭발하듯 환호했습니다. 와, 정의가 살아있다. 수만 명의 관중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무대로 뛰어올라 박정숙을 끌어안았습니다. 끝났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끝났어요. 박정숙이 지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다. 최한중이 천천히 다가와 박정숙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한중 그룹 지분 10% 증여하고 싶습니다. 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 사과이자 존경입니다. 필요 없어요. 박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최한중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름으로 정비 공방 하나만 받아주세요.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곳으로요. 박정숙은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좋네요. 지훈은 할머니의 설계 방식을 계승해 세계 최연소 마스터 엔지니어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건 지훈이 트로피를 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관중이 다시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정숙은 과거 고물상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기념관에서 예전 자신을 무시했던 정비센터 직원들과 마주했습니다. 할머니, 막내 정비공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 정말 무례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박정숙이 잠시 그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대신 이제부터는 제대로 배우세요. 법정에서는 오창석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정 박사는 학계에서 영구 퇴출당했습니다. 이 모든 게 호송차에 오르며 오창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네. 박정숙은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초전도 엔진 시제품의 열쇠를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억울함을 풀었어요. 박정숙의 손이 비석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최한중은 박정숙과 함께 리어카를 끌며 새로 설립된 정비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 앞에는 첫 입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학생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정숙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연구실 정면에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철학을 담은 새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재단 설립 행사가 끝난 뒤 박정숙은 지훈에게 낡은 드라이버를 건넸습니다. 이제 내 시대야. 이 도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써라.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약속할게요. 그날 저녁 모든 싸움이 끝난 뒤 공방에는 조용한 차 향이 퍼졌습니다. 박정숙은 의자에 앉아 지훈이 끓여준 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맛있네. 할머니, 더 드릴까요? 박정숙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서서히 감겼습니다. 그리고 찰칵 찻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돌아봤을 때 박정숙의 입가에는 짙은 핏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의 절규가 공방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긴급 출동한 구급차 안에서 지훈은 할머니의 멈춘 심장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비극으로 반전되었습니다. 할머니, 눈 떠요. 지훈이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이요. 아직 할 말 많잖아요. 심장 압박 시작합니다. 구급대원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산소 올려. 맥박이 안 잡혀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박정숙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보호자분들, 잠시만요. 담당 의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한중이 급히 물었습니다. 폐섬유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최한중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특수산업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폐섬유화로 보입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자연 발생은 아닙니다. 강민우 변호사가 조사 결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성 모터스 쪽입니다. 뭐라고요? 과거 공장 인근에서 고의로 분진을 살포한 기록이 있습니다. 강민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려 한 겁니다. 박정숙이 사경을 헤매는 사이 강성 모터스의 잔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특허 사냥꾼들과 결탁한 그들은 위조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강성 측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문서를 보시죠. 박정숙이 생전에 기술 소유권을 양도한 계약서입니다. 말도 안 돼. 한중그룹 변호진이 술렁였습니다. 법원은 기술의 가치와 분쟁 소지를 고려해 한중그룹 신형 엔진 생산 라인 가동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법원은 집행관이 선언했습니다. 모든 생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합니다. 이럴 수가. 공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중그룹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주주들이 본사로 몰려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한중 사퇴하라. 박정숙과 당장 손절해라. 회사 망하게 할 거냐? 구호가 본사 앞을 뒤덮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해독제를 찾던 중 절망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독제가 정말 없나요? 있긴 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강성 모터스 비밀 연구소에서만 만드는 성분입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거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 실장이 고용한 해외 용병들이 병원을 습격했습니다. 중환자실의 전력이 갑자기 차단되었습니다. 정전이야. 불이 다 꺼졌어. 간호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상 발전기 안 돌아옵니다. 그 틈을 타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박정숙을 확보하라. 용병 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최한중은 자신의 경영권 박탈 위기 속에서도 사설 경호팀을 병원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다 막아. 어떤 일이 있어도 할머니한테 못 가게 해. 경호원들이 병실 앞에 인간 벽을 쳤습니다. 지훈이 할머니의 병실을 지키던 중 용역들이 던진 화염병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불이야. 조심해. 아. 지훈이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눈이 안 보여. 시신경 일부가 손상되어 지훈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 의사가 지훈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무리하면 완전히 잃을 수 있어요. 감옥 안의 오창석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낼 생각 마. 오창석이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박정숙의 기술은 배임으로 얻은 거다. 최한중도 공범으로 고발해. 그의 변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내부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매수되어 박정숙의 링거에 손을 댔습니다. 지훈이 흐릿한 시야로 그 모습을 감지했습니다. 잠깐, 이상해요. 그 사람, 왜 저기서 멈춰요? 이 사람 뭔가 이상해요. 지훈의 외침에 경호원이 달려들었습니다. 손때, 해외 자본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중그룹의 경영난을 틈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습니다. 이사 한 명씩 잡아. 돈은 얼마든지 써. 해외 투자회사 대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할머니의 손바닥을 더듬었습니다. 할머니, 분명 뭔가 남겨두셨을 거예요. 그는 손바닥의 굳은 살과 미세한 상처를 느꼈습니다. 이 감촉, 설마 박정숙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뇌사 판정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합니다. 산소 포화도 떨어집니다. 의료진이 긴장했습니다. 최한중은 이사회 해임한 상정을 앞두고 병실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무력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시각, 김 실장은 어두운 연구소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가 폭파 장비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금고만 열면 모든 게 내 손에 들어온다. 드디어 마지막 카드다. 연구소 지하 깊은 곳에서 김 실장이 들일 을 기계식 금고에 대는 순간 박정숙이 설계한 부비 트랩이 가동되었습니다. 특수 접착 성분의 소화액이 천장에서 쏟아져 내려 김 실장과 부하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으악, 뭐야 이거. 김 실장이 몸부림쳤습니다. 발이 안 떨어져. 형님, 움직이면 안 됩니다. 부하 하나가 겁에 질려 외쳤습니다. 이거 더 움직일수록 굳어요. 젠장. 김 실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할머니 여기까지 계산해 놨단 말이야? 지우는 시력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할머니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이 느낌, 지훈이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떨림이 아니야. 지훈은 할머니의 손바닥을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더듬었습니다. 주기적이야. 이 리듬. 갑자기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갑자기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숨겨둔 해독제 제조법이 엔진 소리 속에 코딩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맞다. 지훈이 크게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했어. 기계는 소리로 말한다고. 숫자가 아니라 소리였어. 지훈은 한중그룹 시제차의 엔진 소리를 특정 대역으로 변환해 분석했습니다. 몇 시간의 치열한 작업 끝에 화학식의 배열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야. 지훈이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 음의 순서가. 이게 배합 비율이야. 여기 있어. 지훈이 의료진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해독제 배합법 찾았습니다. 지금 당장 만들 수 있어요. 같은 시각 최한중은 이사회가 열리는 강당 출입문을 용접해 봉쇄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비서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닥쳐. 최한중이 책상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할머니가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표 계산이나 하고 있잖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최한중이 이사들을 노려봤습니다. 다 할머니 덕에 여기까지 온 거야. 배신할 줄은 몰랐어. 최한중은 박정숙의 기술이 오창석의 부친으로부터 탈취당한 것임을 입증하는 40년 전 원본 일기장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봐. 최한중이 일기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날짜, 장소, 서명 전부 남아있어. 이게 진실이야. 박정숙 할머니가 훔친 게 아니라 도둑 맞은 거라고. 강민우 변호사는 강성 모터스 비밀 연구소에서 유출된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재판장님, 강민우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건은 오창석이 직접 지시한 기록입니다. 독성 분진을 살포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의료진이 합성한 해독제가 박정숙에게 투여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폐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올라갑니다. 호흡이 안정되고 있어요. 의사가 놀라 외쳤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여론도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박정숙을 해치려 한 강성 모터스의 만행에 분노한 시민들이 한중그룹 지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할머니를 지켜라. 정직한 기술이 이긴다. 한중그룹을 응원하자. 법원은 위조된 기술양도 계약서를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판사가 판결문을 들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위조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효력은 무효입니다. 오창석과 김 실장에게 판사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지훈은 응급수술을 통해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뜬 지훈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보여요. 할머니 얼굴이 보여요. 지훈이 박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돌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지훈아, 박정숙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잖아. 최한중의 해임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었습니다. 배신했던 이사진들은 주주들에 의해 즉각 해임되어 쫓겨났습니다. 나가세요. 당신들 자리는 여기 없어요. 주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숙이 병상에서 일어나 최한중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박정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빚을 다 갚은 것 같네요. 할머니. 최한중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니에요. 박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그리고 이 기술은 혼자 가지지 마세요. 세상 모두가 써야 할 기술이에요. 최한중은 박정숙의 뜻에 따라 초전도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세계는 에너지 혁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박정숙을 공격했던 해외 자본들은 여론의 문매를 막고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하며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담은 마스터 노트를 완성해 국가기록원에 헌정했습니다. 퇴원 날 박정숙은 자신을 배웅하러 온 수천 명의 시민들을 향해 리어카를 끌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환호성이 병원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1년 후 박정숙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활기찬 모습으로 박정숙 정비사관학교의 초대 명예 학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학교 로비에는 박정숙이 5분 만에 벤츠를 고칠 때 사용했던 낡은 드라이버와 그날의 부품 파편이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유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학장님. 학교 관계자가 두 손을 모아 깊게 인사했습니다. 이 학교가 생긴 건 전부 학장님 덕분입니다. 아이고. 박정숙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날 그냥 차 한 대 고쳤을 뿐이에요. 그 한 대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관계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해요. 박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잘해줄 거예요. 지훈은 한중그룹 최연소 CEO 추대를 거절하고 기술 총괄 이사직만 유지했습니다.
그는 매일 현장에서 신입사원들과 함께 기름을 묻히며 일했습니다. 지훈 총괄님, 신입사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총괄님 말고. 지훈이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지훈이라고 불러요. 아, 네, 지훈님. 님도 빼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장은 다 똑같아요. 최한중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박정숙의 공방 옆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박정숙이 수집한 고물을 함께 분류하는 소박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쇠붙이가 유난히 많네요. 최한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고칠 생각을 안 해요. 박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손보면 다시 쓸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도 할머니 덕에 고치는 사람이 늘었잖아요. 그럼 됐어요. 강민우 변호사는 정숙기술장학재단 운영을 맡아 제2의 박정숙을 꿈꾸는 가난한 공학도들에게 후원을 이어갔습니다. 한중그룹이 생산하는 모든 전기차 엔진룸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박정숙의 혼을 기리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름만 봐도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정비사가 명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히 대충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감옥에서 오창석은 매일 기계 부품을 조립하는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텔레비전 속 박정숙의 성공 기사를 보며 자신의 탐욕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오창석이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배웠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텐데. 박정숙은 매주 주말마다 낡은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며 아이들의 고장난 로봇과 자전거를 무료로 고쳐주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제 로봇팔이 안 움직여요. 제 자전거 브레이크도요. 그래, 줄 서. 박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씩 다 고쳐줄게. 와. 어느 노을 지는 저녁 박정숙과 최한중이 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 최한중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처음 벤츠 고쳐주시던 날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박정숙이 웃었습니다. 다들 나를 이상하게 봤잖아. 저도 그땐 몰랐습니다. 최한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사람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박정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작은 일 하나가 나중에 큰 길이 되죠. 지우는 할머니의 초전도 기술을 우주선 엔진에 접목하는데 성공해 대한민국을 우주강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정숙의 인생을 다룬 영화가 전 세계에 개봉되어 한국 장인 정신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이 사용하던 낡은 수건과 렌치는 국가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되어 박물관 메인홀에 배치되었습니다. 지우는 결혼식 날 신부와 함께 할머니의 리어카에 올라타 행진했습니다. 이게 뭐야? 하객들이 웃으며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웨딩카예요. 지훈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평생 끌던 거거든요. 이제는 어떤 초보 정비사도 박정숙의 교육 덕분에 차 소리만 듣고 원인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 벨트 쪽 문제 같은데요. 젊은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그래. 선배 정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들었어. 이제 진짜 정비사 다 됐다. 마지막 화면에는 석양 속 리어카의 실루엣이 떠올랐습니다. 박정숙의 음성이 화면 위로 흘러나왔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손끝에서 나오고 진정한 가치는 가슴에서 나온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긴 여운 속에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고물상 할머니 박정숙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남루한 행색으로 리어카를 끌던 할머니가 5분 만에 벤츠를 고치며 시작된 이 이야기는 40년 묵은 억울함을 풀고 진정한 기술자의 가치를 되찾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장인 정신, 손자를 위한 할머니의 희생,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교훈을 담았습니다. 박정숙 할머니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